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롯데캐슬 나노시티인데요. 나노시티가 들어간 거는 앞에 그 전철역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인덕원과 거기 동탄에 있는 복선 전철인데요. 제가 여기 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면은 제 지인이 여기 근처 사는데 이번에 이 아파트 이쪽에 분양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제 주위에 저밖에 없다 보니까 뭐 제가 이쪽에 이제 거기 원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는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층이 25층이고요. 1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딱 1000세대 한 세대 모자는 999세대고, 일반 공급은 582세대고, 특별 공급이 417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특별 공급이면서 거기 혹시 자격 조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 특별 공급이 들어가고 9월 4일까지 청약이 들어가고요. 2022년 11월날 입주 예정인데 혹시 변경되면 추후 통지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앞에 보면 나노시티역이 있습니다. 인덕원과 동탄 복선 전철인데 위로 가게 되면은 영통역을 통해서 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호선을 탈 수 있는 서동탄역과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동탄역에 해가지고 SRT를 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던가 GTX 노선을 타가지고 빠른 시간에 삼성역까지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봐도 되겠네요. 앞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쪽에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근린공원과 시립도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기부 체납으로 넣었던 기부 체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보기에는 반월체육공원이 옆에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삼성이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삼성이 있고 옆에 근처에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이 있고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홈플러스, 이게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병점역과 서동탄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점역과 망포역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워낙 이쪽에 이제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 망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안전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2편한 세상 거기 2편한 세상 아파트과 SK뷰 아파트 있어요. 이쪽으로 아파트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전철역이. 그래서 아마 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동탄 그 롯데캐슬 나노시티 앞에 보면 이쪽이 이제 근린공원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제 동수가 제일 이제 가까우니까 골드 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평수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01동이 있는데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84 타입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그때 현재로서는 제가 잠깐 줄여서 보게 되면요. 지금 출발을 해서 버스를 타게 되면 병정역에 아닌 버스 25분에 도착을 하고요. 신동탄역 거리가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위로 출발해가지고 망포역까지 그 분당선을 가려면은 한 버스에서 20분 거리가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위에 있는 그 아파트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어떤 내용들인지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보게 되면 망포역에도 이제 갈아타가지고요. 여기 분당을 통해가지고 위를 통해서 수서 가서 이제 가가지고 3호선을 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철 버스를 또 갈아타면 좀 그 사람이라는 게 좀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철 갈아타는 거하고 버스를 내려가지고 전철 갈아타는 거 완전 느낌이 틀립니다. 그게 나중에 그 위에 보신 대로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나노시티역에서 영통에서 갈아타서, 망포역도 있지만 영통에서 갈아타가지고 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그 느낌 완전 틀리거든요. 한 번만 갈아타면 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서도 동탄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 GTX 노드 타가지고 삼성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여기 안쪽에 동탄 이제 그 지하철이 생기는데 동탄 1기 신도시와 동탄 2기 신도시가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 그 도시철도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쁘지가 않을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제 인덕원과 동탄 이제 복선 전철인데요. 동탄역에서 한 3정거장을 가게 되면은 여기가 나노시티역이고요. 여기서 2정거장을 가게 되면 영통역입니다. 여기서 분당선을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생길 게 동탄 도시철도예요. 동탄 1기와 2기에 같이 다닐 수 있는 어우러지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선이 계속 생긴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는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을 타게 되면은 동탄에서 한 정거장, 4정거장을 가게 되면은 삼성역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요즘 제일 핫한 지역이 삼성역입니다. 삼성동.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노시티역에서 이렇게 갈아타 가지고 여기서 GT 노선을 탄다고 하면은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히 도착이 다닐까요? 삼성역까지. 그러니까 강남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이제 그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이쪽에 드는 1호선 병정역과 분당선 망포역, 지금 현재수는 그렇습니다. 향후에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들어올 예정이고 동탄 토지 철도도 예정되어 있고 GTX A 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접되어 있고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옆에 근린공원과 시립도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기부 체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이제 거기 이제 마트나 이렇게 좀 차량으로 가야 되겠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학교, 전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근린공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도 오래 살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워야 됩니다. 큰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삼성자 배우 수요고요. 체육센터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게 롯데캐슬이고, 이쪽에 앞에 있는 게 이편의 세세고, 여기가 SK입니다. 이쪽 뒤쪽으로 이제 전철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자리가 더 전철에서 가깝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동간거리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더 깊은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쪽 앞에 보이는 게 이편의 세상이고 이쪽이 이제 근린공원과 아까 말한 기부채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들이요. 다시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112동과 101동 이쪽이 이제 제일 큰 평수입니다. 111 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있는 타입이 84 A 타입 쪽과 B 타입이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101동.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선호도가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전체를 갖고 있는 게 더 좋잖아요. 타입을 보게 되면 59 타입을 보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남쪽에 있고 이쪽은 남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동쪽에 가까운 동남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뽀베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뽀베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발코 부분이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 대한 채광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작은 방 두 군데와 거실은 채광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쪽이 앞에 있는데 여기 이제 신발장이 있지만 수납장 여기 팬트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이쪽 부분도 따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59 타입을 따진다고 하면은 그 B 타입이 좀 선호도가 여기는 남향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타입을 따지면 A 타입보다 조금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청약 가점으로 제가 그쪽 이제 분위기를 좀 확실히 느낄 수는 없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하면은 조정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갈등들은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점수가 낮은데 꼭 여기 당첨되고 싶다 하면은 59 B 타입이 그래도 조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B와 C는 거의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면은 홈 오피스형이라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장해도 되는데
요즘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기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시기에는 남양 쪽이 아니에요. 55C 타입. 그래서 그런 거 창 같은 거 안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84A 타입이 세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999세대 중에 528세대예요. 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만 더 커서 보이게 되면 저거 이제 먼저 볼게요. 112동하고 101동의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선호도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막혀있는 게 근린공업 쪽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선호도가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한번 이제 설명드리고요. 여기는 뽀베입니다. 여기도 뽀베가 앞에 이제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좀 깔끔한데, 왜냐면 이제 B와 C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B도 이제 뭐 이쪽에 남쪽으로 이제 걸쳐져 있는데 여기는 방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뽀베 형태는 아니에요. 이제 B와 C가 거기 59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C를 보게 되면 여기도 홈 오피스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111 타입을 보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뽀베로 되어 있어요. 알파룸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평수이기 때문에 큰 평수는 42세대예요. 자, 보세요. 42세대 중인데 그 추첨이 70%잖아요. 추첨이 70%인데 여기서 이제 특별 공급을 빼고 나면은 37세대가 일반 공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70% 치면은 한 26가구 정도가 특별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정말 낮은데 여기를 꼭 청약을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도전해서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발코니 확장 부분이나 이런 이제 옵션을 볼 텐데, 이제 확장 부분이 좀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 2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 책 큰 타입은 2,900만원이니까, 그 분양가대 말고, 이런 것까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에어컨하고 이제 공기청정기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놨고요. 가전기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전기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여기 밑에 부분. 현관, 중문과 바닥 타일, 뭐 안방 붙박이,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로 이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선택사항이니까 잘 보시고 의논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제 그 모집 공고문 이제 분양 이야기와 이제 분양가,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그리고 청약 가점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은 8월 19일 날 모집 공고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예요. 모집 공고문 거기 두 번째나 세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쪽이 화성시와 수원시가 관할 구역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하게 되냐면은 혹시 동일 수준의 경쟁이 있게 되면은 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요게 좀 잊어버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청약통장 2년 이상 예치금이 납입돼 있어가지고 2주택자는 안 돼요. 규제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대주 그리고 5년 이내 당첨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가점이 75%와 초과는 30%입니다.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거의 없는 분들은 추첨으로 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규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약서 들어가야 되고요. 재당첨자는 7년입니다. 거주주 기준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분양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이렇게 나갑니다. 1700대에서 1800인데 보편적으로 높은 층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7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넓은 바운드리로 설명드릴게요. 너무 디테일에 들어가면 여러 형태니까 한 17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제가 다른 거기 아파트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분양했던 5월에 6월에 분양했던 신동탄 포레자이가 2024년 2월에 입주를 하는데요. 여기 분양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수는 좀 더 많아요. 한 300세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포레자이가 이게 청약 가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여기 84A 타입 보시면은 최저가 60점, 79점입니다. 기타 지역이 되지 않고 그냥 해당해서 다 끝났어요. 1순위에서요. 왜 그랬냐? 여기가 그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청약을 했던 데입니다. 비규제일 때 청약을 했던 거예요. 6개월이면 전매 제한이 이제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79점 하신 분. 이건 어디 가도 다 당첨될 수 있는 점수인데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근데 그 우리 제 이제 부동산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근처에서만 꼭 사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를 떠는 불안한 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시다 타입이 왜 이렇게 좋았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뭐 모집 거기 공고문도 보고 그러다가 홈페이지 한번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이 타입이 괜찮더라고요. 이 자기가 파시다 타입 보시게 되면 방이 4칸과 거실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베타 공고도 있고 따로 있어요. 자 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타입이에요. 하나 둘 3개입니다. 방이 차이가 납니다. 방이 차이가 나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좀 잘 뽑은 거죠. 설계를. 그래서 여기가 더 인기가 더 많았던 걸로 좀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것만 봐도 왜 여기 79점, 여기 60점인데 여기가 왜 더 높았을까라고 보면은 그 타입마다 다 자기 성향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이게 아파트 분양 이야기하면서 왜 평면도를 보여주냐면은 59 타입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런 타입을 좋아합니다. 근데 B와 C를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데 향도 있지만은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그래서 59 타입에서는 여기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A, B, C가 있는데 그나마 84A 타입이 그나마 선호가 높죠. B, C도 아까 59 타입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점수가 만약에 좀 경쟁이 좀 높을 것 같다면은 이쪽에 84A 타입은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 그냥 더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다운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지금 매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5월, 6월, 7월 달에 엄청난 언론들 보도를 쏟아지면서 그동안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거는 뭐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꺾여 있고 많은 양이 이제 공급을 한다다 보니 사람들이 좀 관망세로 들어왔지만 청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미래가치에 있는 전철역도 들어오고 삼성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청약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편산 아파트 보면은 지금 평당가가 최근에 거래됐던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제가 거의 뽑아왔습니다. 전에는 그냥 집방이나 네이버에 좀 참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또는 어떤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허위 매물을 못 올리면 그것까지 다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직방이나 네이버나,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 거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평당가 보면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습니다. 적정가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신축 아파트고 이쪽은 그래도 전철이 조금 더 가까워요. 다만 이제 나중에 그 전철역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그쪽에 이제 원주민이나 그쪽에 이사하실 분은 충분히 그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약할 때 뭐라고 했죠?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심해져서 꼭 궁금하신 점은 모집 공고문을 보시고 꼭 전화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현장 답사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후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